박동훈 현대백화점 사장이 서울경제TV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백화점 업계가 전문점을 통해 성장 정체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하는 월드클래스 300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견기업 4곳과 중소기업 32곳이 선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계속되는 반도체 업황의 호조 덕분입니다. 은행계 카드사들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나카드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배나 증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백화점 업계가 기나긴 불황에다 온라인 모바일 시장의 급성장으로 최근 성장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기존과 다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현대백화점의 박동훈 사장은 전문점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박동훈 사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1년에 2번씩 일본의 유통시장을 둘러보기 위해 출장을 가는 박동훈 현대백화점 사장. 최근 다녀온 일본에서 전문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빨리 불황을 겪은 일본에서는 전문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백화점보다도 요새는 트렌드를 읽고 제안하는 중소형 전문 플래그십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상품을 모아놓고 파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백화점이 큐레이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점은 모든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과는 달리 한정된 종류의 상품을 특화해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세탄 백화점이 122개의 전문점을 운영하는 등 소형 전문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대백화점의 미래를 엿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이 지난달 말 대구점 안에 론칭한 패션 전문점 언더라이즈 확장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무역센터점, 목동점에 전문점을 열고 이후에는 백화점 밖으로 나와 이태원 가로수길 등에도 전문점을 낼 계획입니다. 박 사장은 또 고객의 차별화된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는 현대백화점의 미래 신사업에 대해서도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박 사장은 현대백화점은 2014년 여성복 부문의 대표적인 디렉터 김수경 상무를 영입해 2개의 콘텐츠 개발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며 이들과 함께 작년 출점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유명 맛집, 어린이 도서관 등 다양한 체험 공간들을 담아 새로운 유통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올 초 미래사업본부도 신설해 미래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대백화점의 신성장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오늘 여의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 중견기업을 인증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 중견기업 중 월드클래스 기업을 발굴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은 36개사, 중견기업 4곳, 중소기업 32곳입니다.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 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즉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히든 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시장 지배력을 갈 수 있는 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R&D를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글로벌 마케팅을 또 지원해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오늘 선정된 기업은 유리성형 장비 전문 기업인 데오테크와 의약품 전문 기업인 이니스트 ST 등입니다. 이 상은
저에게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글로벌 경영에 맞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서 국유 세장도 물론 해야 될 것이고 고용 창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이 해야 되고 세계적인 그런 원료의약품 회사가 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된 기업은 자부심 고치는 물론 연구개발 자금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최대 5년간 75억 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 마케팅은 코트라가 적극 나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줍니다. 중기청은 오늘 선정된 36개 기업이 향후 5년간 1,9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업계선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램의 수요가 2,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영업이익 신기록 행진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6조 2,895억 원과 영업이익 2조 4,676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339% 증가한 겁니다. 반도체는 사물인터넷과 연결된 고용량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처리에 사용되는 서버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인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의 매출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에 사용되는 디램인 DDR4 4기가비트 제품의 가격은 작년 6월 1.31달러로 최저를 기록한 후 현재 3.3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역시 64기가비트 제품의 경우 작년 6월 2.24달러에서 현재 4.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 개발과 양산, 고성능 제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D램 20나노미터 제품 양산을 확대하고 하반기에 차세대 10나노미터급 D램 제품을 양산할 예정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지난해 연말 양산을 시작한 48단 3D 제품을 공급하고 하반기부터 72단 3D 제품을 중심으로 고용량 모바일 시장 등의 반도체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은행계 카드사 대부분이 올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곳이 하나카드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순이익이 무려 10배나 증가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하나카드가 지난 2014년 출범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나카드의 올 1분기 순이익은 500억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무엇보다 매출 증가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게 하나카드 측 설명입니다. 1분기 총 매출액은 16조 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중 카드 결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8.5%에 달합니다. 매출 증가의 배경에는 하나카드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멤버스 원큐카드가 히트쳤습니다. 2015년 출시 후 14개월 만에 200만 장이 넘게 발급됐습니다. 이에 취급액이 작년 동기 대비 2조 원 넘게 늘었는데 수수료 수익을 따져볼 때 가맹점당 1.5%씩만 잡아도 300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빠져나간 통합 비용이 연간 500억에서 600억 원에 달하는데 이 비용이 올해 없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이 서비스 혜택을 줄일 때 하나카드는 오히려 부가 서비스 혜택과 이벤트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는 고객의 인당 카드 사용액 증가로 이어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직 문화가 안정된 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한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파티 행사를 여는 등 직원 동기부여에 힘써왔습니다.
또 통합카드사 출범 후 최근 처음으로 인사제도가 통합되고 노조가 단일화되는 등 영향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올랐다고 하나카드 측은 전했습니다. 하나카드의 올해 순이익 목표는 1,500억 원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보험사들이 최근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이나 홍채로 본인 확인을 하는 모바일 생체인증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문이나 홍채만으로 편리하게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 건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생체인증 서비스 이용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지문인식의 경우 LG나 애플 등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데 왜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만 가능한 건지 정훈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보험사들이 잇따라 모바일을 통한 생체인증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생체인증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갤럭시 S8과 갤럭시 노트5 등 삼성전자 제품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생체인증 플랫폼인 삼성패스를 공급받아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삼성패스는 지문과 홍채, 안면 등 생체인증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함수들의 집합으로 보험사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특정 제품에만 서비스가 국한되다 보니 제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사는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주요 은행들이 갤럭시 노트 7에서만 가능한 홍채 인증 서비스를 내놨다가 배터리 문제로 이 기종이 전량 회수되면서 서비스 자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삼성패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검증된 보안성과 개발 비용입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생체인증과 관련해 구축된 인프라 중 삼성패스가 가장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구현이 잘 돼 있어 서비스 도입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 자체로 생체인증 서비스를 구축하기에는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르면 오는 6월부터는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통해 LG나 애플 등 삼성 이외의 스마트폰으로도 생체인증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은행권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시중은행들이 디지털과 비대면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상치 못한 돌풍을 일으키자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금융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은행의 모바일 뱅킹을 이끌던 기존 스마트 금융그룹을 디지털 금융그룹으로 재편한 겁니다. 디지털 금융그룹 아래에 디지털 전략부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부서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금융에 적용하는 사업을 맡습니다. 기존 스마트 금융부는 디지털 금융부로 이름을 바꿔 비대면 채널 운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부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은행이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은 은행권에서 그만큼 디지털과 비대면화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디지털 금융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상 밖의 깜짝 흥행을 일으키며 기존 금융의 판을 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시중은행들도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맞서 KB하나은행은 1년 365일 24시간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영업점에서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기업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전자무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자무역은 기업이 비대면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동안은 기업이 가입 승인서와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기업 고객도 개인 고객처럼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전 영역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등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오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장기업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넥스가 유망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M&A 등을 지원해왔지만 엄격한 제도 탓에 아직 활성화되진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코넥스 제도 개선으로 어떤 점이 바뀌는지 또 중소기업과 투자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코넥스 시장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코넥스는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주식시장으로 지난 2013년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이은 제3회 주식시장인데요. 우수한 기술력과 핵심 역량을 갖고 있지만 짧은 경력이나 홍보 부족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공모, 사모, 직상장 등 다양한 진입 방법을 갖고 있고 진입 요건도 최소화했습니다. 또 사회이사와 상근감사 설치 의무를 면제해 지배구조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현재 141개사가 상장돼 있으며 코넥스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5억 원, 매출액 10억 원, 순이익 3억 원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네,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진입 요건을 크게 낮춘 주식시장이 코넥스 시장이라는 건데요. 금융위원회가 이 코넥스 제도 개선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상장 요건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초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상장 진입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상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력을 갖춘 초기 상장 기업을 위해 지정기관 투자자가 있을 경우 조건을 면제해주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도 도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엄격한 요건 때문에 2015년 7월 이후 단 한 개 업체만이 제도의 도움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투자 실적 300억 원 이상인 지정기관 투자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지정기관 투자자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 실적을 현행 3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정기관 투자자 수도 2배로 늘리고 기술 특례 상장 대상 중소기업의 지분 보유 기간도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신규 상장과 공시 활성화를 위한 다른 제도 개선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코넥스 상장과 공시를 돕도록 의무적으로 배정한 지정 자문인의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기업 자체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유동성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자문인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네, 특히 자본이 적은 신생기업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속 이전 상장, 즉 패스트 트랙이 시행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전체 26개 이전 상장 기업 중 신속 이전 상장을 활용한 기업은 9개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코넥스에서 성장한 중소기업들이 패스트 트랙을 보다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 이용 요건을 완화하고 패스트 트랙 이후 1년 이상이던 지정자문인 선임 유지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코스닥 이전 이후 주식의 매매 일부를 제한하는 보호 예수 의무 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네, 코넥스에 성장한 기업들이 보다 코스닥으로 진출하기가 더 쉬워지겠네요. 그리고 코넥스 시장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네, 코넥스 시장은 지난 2015년 1차 제도 개선 이후 거래가 활성화됐었지만 코넥스의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에 편입한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 상장 기업과 3억 원 이상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에 대해 소액 공모 적용 기준을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1억 원의 기본 예탁금 면제 대상자의 창업 기획자, 즉 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해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코넥스 시장을 거쳐 코스닥으로 진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초기 모험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회수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목표입니다. 네, 코넥스 시장의 제도 개선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1.06% 오른 2196.8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2190선을 넘어선 것은 2011년 5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시가총액도 1422조 732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 대장주 삼성전자가 3.54% 오른 21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현대차와 KB금융,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도 함께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를 선봉으로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고 증권과 의료 정밀업종도 2% 이상 올랐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무려 6,514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2,810억 원, 3,674억 원을 팔아 차익을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이 완화된 데다 IT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외국인이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발표되는 자동차 업종의 1분기 잠정 실적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수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지출을 하지 않고 소득을 꼬박 모아 집을 산다고 해도 5년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가격 배수인 PIR은 5.6배입니다. 이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전국 주택가격의 중간값이 집을 보유한 가구 연소득의 중간값보다 5.6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2014년 4.7배였던 PIR은 불과 2년 만에 5.6배로 늘어 자신의 소득으로 집을 장만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종갓집이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2017 종갓집 봄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겨울 김장철에 담근 김치가 떨어지는 봄철 종갓집 김치 나눔을 통해 소외계층의 영양 개선을 돕고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청정원 주부봉사단 등 약 200여 명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대상 종갓집의 김치와 반찬류 제품으로 구성된 나눔 박스를 직접 포장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총 2,017개의 나눔 박스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보호시설인 아동 그룹홈 소속 어린이와 서울시 저소득층에게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진열입니다.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곳곳에는 비가 내린 곳도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대부분 지역의 하늘에는 차츰 구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늘빛은 밤사이 더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또 곳곳에 비 소식도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새벽 한때, 충청 이남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흐리겠지만 날은 또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1도로 예상되고요. 대구는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는 새벽 한때 비가 오다 점차 개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비가 오다가 점차 그치겠고요. 광주의 낮 기온 21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으로는 비가 오다가 점차 그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3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강원 지역으로만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